여러분은 당뇨를 어떻게 진단받았나요? 저희 할머니의 경우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건강검진을 다 받고 나서 당수치가 좀 높네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확진검사라는 것을 받게 되죠. 당뇨 확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약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당뇨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고 적잖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뇨에 처음 걸렸을 때 알아야 할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에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해야 할 일과 기초적인 당뇨에 관한 지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당뇨 진단을 받게 된다면 바로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당뇨는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걸렸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 수만큼이나 여러 정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뭘 먹고 당뇨가 나아졌다더라, 누구는 뭘 했더니 당뇨가 괜찮아졌다더라 같은 여러 소문들도 많이 있죠. 이런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말고 당뇨에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 당뇨가 있으시네요. 오늘부터 어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오늘부터 약 드시고 이 약들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며칠 뒤에 오라는 날짜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온라인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왜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뭘 특별하게 하라고 하진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뇨 진단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건 세상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혈당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혈당 체크를 하려면 혈당 측정기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에서 사도 되고 약국에서 사도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혈당 측정기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에는 하루에 몇 번씩 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당뇨에 걸린 지 오래되어서 혈당 체크를 하는 게 몸에 습관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이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혈당을 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내 손가락을 바늘로 하루에도 여러 번 찔러야 한다. 나는 아파서 못 찌르겠다. 자꾸 까먹는다. 밖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와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혈당 측정하는 건 힘드니까 우리 우선 공복 혈당이라도 체크를 해봅시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꼭 재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혈당을 재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고 여유가 된다면 다른 시간대에도 혈당을 측정해 주시면 당뇨 관리에 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에 처음 걸리고 약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저혈당입니다. 정상인의 혈당은 100 정도인데 당뇨에 걸리면 혈당이 3, 400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을 먹고 혈당이 200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할게요. 정상인의 혈당보다는 현저히 높은 혈당이지만 내 몸에서는 혈당이 낮아졌다고 느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 떨리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식은땀 나고 두근거리고 현기증까지 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어느 순간 짧게 나타나고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상대적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잘못 먹은 것 같다, 이거 의사가 나한테 약을 잘못 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약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상대적 저혈당 증상은 작은 사탕이나 초콜릿만으로도 증상이 금세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 증세도 짧게 겪게 되고 회복도 빠르고 환자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처음 당뇨약을 먹고 상대적 저혈당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약을 피하게 되고 계속 병원을 바꾸고 이러면서 혈당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저혈당 증상에 대해 알고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드셔서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마지막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너무 진부한가요? 영상 끄기 전에 딱 1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나오는 이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진다, 이것만 하면 당뇨가 싹 사라진다와 같이 저도 기가 막힌 꿀팁이 있길 바랬지만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루 3끼 챙겨 먹고 운동하기와 같이 정말 진부하고 진부한 내용들이 당뇨를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가족, 친구, 지인까지 다 챙기는 동시에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많고 가끔은 일하느라 식사도 제때 못 챙겨 먹을 때도 많았겠죠.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는 모든 걸 조금 내려놓고 사셔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식사 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 관리법, 음식들도 절대 당뇨를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도 당뇨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당뇨를 완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생활습관 개선이 되지 않아 당뇨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하루 세끼 챙겨 먹기, 운동하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 세 가지가 당뇨 치료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